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이주비 대출 막혀 재건축 올스톱? 서울 한복판 대규모 사업들 좌초 위기.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택자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 2구역, 개포주공, 노량진 3구역 등 대규모 사업장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 내 관리처분 인가를 앞둔 4.8만여 가구가 이주비 대출 제한에 따라 이주 및 착공 지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남 2구역은 90% 이상이 이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인 상황이라 이주 자체가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정부는 최대 6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주택자에게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금처럼 무기면 아예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 며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다수의 서울 주요 사업장들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발이 무기며 사업이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과 건설사 모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재건축, 재개발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갭투자, 폭증. 서울 집값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나? 2025년 3월 서울에서 갭투자, 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심 거래가 139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3.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서만 525건이 발생해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3월 115건, 보다 무려 4.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규제 완화 지역에서 갭투자 거래가 집중됐으며 이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맞물리며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강남벨트 외의 마포, 강동, 동작구에서도 갭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생긴 빈틈을 투자자들이 빠르게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집값 자극 우려가 커지며 정책 대응이 다시 요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속도냐, 품질이냐. 강남 재건축 시공권 놓고 삼성, 대우 정면 승부. 서울 강남 개포 5성 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약 5년 만에 이뤄지는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큽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절감과 단축된 공기, 공사기간을 강조하며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868만 9천 원, 평당으로 제시하고 43개월로 짧은 공기 설정. 대우건설은 고급화, 전략과 차별화된 설계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밋 플라니티, 브랜드와 함께 랜드마크 외관, 스카이브리지, 미디어 아트 조명, 전가구 남향 배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삼성이 속도와 비용에, 대우가 디자인과 고급 이미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시공을 넘어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이번 수주전 결과는 향후 재건축 시장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대란 경고 등. 이사철 앞두고 매물 30% 뚝, 강동, 송파는 말 그대로 텅. 서울 전세 매물이 2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가을 이사철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3.42만 건, 2025년 6월 2.42만 건으로 감소.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여파로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량 공급이 위축됐습니다.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강동구는 77.8%, 송파구는 56.7% 전세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가을 이사철 대규모 전입 수요, 1만 4천 가구 예상에 대비한 전세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량도 줄어드는 가운데 맞물려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세의 핵심 공급자인 갭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전세 시장 자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자가 실수요 전환이 늘어날 경우 매물 부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와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향후 전세 시장 안정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6억 넘으면 대출 막혀? 집주인도 세입자도 패닉.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성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규 분양단지나 기존 주택 모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고액 보증금 6억 초과를 내고 입주한 세입자는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계약자에 한해 예외 적용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외 기준은 6월 27일까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신청 관리 처분인가 완료 등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전세를 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는 일정 수준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의 자금 회수 불안과 집주인들의 대출 제한 혼란이 동시 발생하고 있어 혼선이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규제에 지방은 쪼그라들고 서울만 똘똘한 한 채 쏠림 심화.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심화되고 지방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복주택 공시가 합산, 세금 부담 증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지방 매수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는 되레 매수세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다주택 규제의 기준 완화와 지방주택 실수요자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안은 보유주택 공시가 합산 제외, 지방주택 중복세 제외, 1주택 간주 등입니다. 특히 기사 말미에는 양수 미분양, 전매 제한 없는 매물, 이 지방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 소멸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균형 있는 주택정책과 지역별 차등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 막혀도 알짜 단지는 북적북적. 분양시장 역행 현상 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분양시장에서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면적 아파트나 지방 인기 단지가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 주간에 전국 11곳에서 변본주택이 개관되며 분양 열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향후 7월에는 전국 43곳, 약 3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충북 청주, 신범덕 더 ACT 제1풍경채에는 서울, 수도권 관람객까지 몰렸으며 전체 관람객 수는 약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규제 영향권을 비껴간 단지에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84평방미터 이하 단지들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인 곳이 많아 대출 제한에 걸리기 쉬운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이 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대출 규제가 모든 시장에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그 틈을 타 특정 단지에 수요가 쏠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라 믿었는데 8% 고금리에 무너지는 거북섬의 눈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에 입점한 상가 계약자들이 연 8% 고금리 대출로 심각한 이자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정부, 지자체가 주도한 공공사업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금리 급등과 미분양, 미입점 상황으로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출은 연 4%대 조건으로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기준금리의 가산금리가 붙어 8%대 금리가 적용되며 월 이자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자 중 일부는 파산 위기에 처했고 상가 소유주들과 소송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하며 특별대출 및 해양관광특구 추가 지정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7%가 공실률인 점을 근거로 대출 연장 및 저리 금융지원 대책을 요구 중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한 개인들이 예상치 못한 고금리 리스크와 상가 미입점 사태로 이중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 개발이라는 신뢰가 깨지면서 정책적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자 없는 집이 2만 7천 채? 지방 부동산 붕괴 신호 켜졌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7,013가구로 집계되며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2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전월 대비로도 2.8%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타격이 심각하며 공급을 늘릴 여력이 부족해 연쇄 부실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전체 미분양의 83.6%가 서울 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책으로 안심환매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조절과 지역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설사들은 공급자 위주 정책보다는 실수요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의 경우 단순히 분양률 하락을 넘어서 건설사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주자 없는 아파트가 쌓이면서 지역 경기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맨해튼도 똘똘한 한 채. 뉴욕 부촌 지형 바꾸는 웨스트빌리지의 반란. 뉴욕 맨해튼의 웨스트빌리지 지역 내 고급 콘도미니엄이 6천만 달러, 약 828억 원의 매물로 나오며 신흥 부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휘트니 미술관, 허드슨 강변, 하이라인 공원 등이 인접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점이 매력 요인입니다. 구글, KKR 등 글로벌 기업의 사옥 이전, 상업시설 확장 등으로 이 일대의 부동산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중심지인 허드슨 야드와도 인접해 있어 고소득층과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운타운, 14번가 남쪽으로 주거 선호가 이동하면서 기존 부촌이던 어퍼이스트 사이드와는 다른 부의 중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흥 부촌의 조건은 문화, 예술, 자연환경, 금융 접근성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고급 주거 수요가 전통적 부촌에서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트렌드 변화입니다. 이는 한국 주요 도시 재개발 및 부촌 트렌드 변화와도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더 조인다. 연봉 5천만 원이면 주담대 1,000만 원 줄어든다.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적용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은 이전보다 약 1,000만 원 적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하여 더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4.2% 고정금리 30년 만기 조건에서 기존 3억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이젠 2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은 올해 말까지 기존 2단계 규제가 유지되며 이번 강화는 주로 수도권에 적용됩니다. 최근 강화된 6.27 부동산 대책과 함께 수도권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점은 대출 한도 감소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 중산층의 자금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6억 이상 대출 가능? 6.27 전 분양 단지엔 예외 적용된다. 6월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중도금, 잔금 대출은 6억 원 초과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대출 규제 시행 후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7일 이전 계약자 가운데 계약금 납부를 완료한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예외 조건도 공개하며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조건별 예외 대상. 일반 주담대,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중도금, 잔금 대출, 모집 공고 전, 계약 체결. 전세 퇴거 자금, 임대차 계약 완료. 신용대출, 생활비 목적 주담대, 대출 신청 접수 완료. 핵심 포인트는 계약 및 공고 기준일을 6월 27일로 삼아
이전에 계약된 물건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이며 신규 계약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